안녕하세요. 닥터 꼬집입니다. 오늘 꼬집어볼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앞니 케이스인데, 실제 외상을 당했거나 어떤 이유 때문에 앞니 치료를 할 때, 정확한 진단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정확한 진단을 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그런 문제점이나 그 정확한 진단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꼬집어 보려고 해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외상을 당하고 앞니 치료를 받았는데 계속해서 불편감이 남아 있어서 저희 병원까지 찾아오신 분이신데, 이 케이스를 보면 앞니가 외상을 당했을 때 왜 진단을 잘 해야 되는지, 또 앞니가 꼭 신경치료를 한다고 해서 꼭 크라운을 씌워야 되는지 그 궁금증에 대해서 아마 해결이 되실 것 같습니다. 한번 꼬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앞니가 계속해서 치료를 받았는데도 얼얼한 느낌이 계속 있어요 라고 이제 저희 병원을 찾아오신 분이신데, 이 환자분은 치료받은 치아가 당연히 계속 아픈 줄 알고 왜 치료를 받았는데도 계속 아플까 이제 그런 고민을 하시다가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앞니를 몇 달 전에 넘어져 가지고 다른 병원에서 신경치료를 이 두 개를 하셨었나 봐요. 근데 이제 계속 얼얼한 느낌이 있는데 그 병원에서는 신경치료가 잘 됐다, 문제 없다고 하니까 이제 답답해서 이제 오신 거예요. 외상을 당했을 때는 항상 중요한 게 그 외상을 당한 그 치아에만 집중을 하면 안 되고 주변 치아, 외상 당했을 때는 어딘가 쾅 부딪혔거나 어떤 급박한 엄청나게 큰 힘이 와서 갑자기 다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두 개의 치아가 타겟팅이 돼가지고 다치면 괜찮겠지만 실은 이 근방이 다친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 주변 치아, 좌우로는 한 두 개 정도 치아를 더 지켜봐야 되고, 대합치, 아래 앞니에 대해서도 반드시 몇 달간은 좀 지켜봐야 돼요. 지켜본다는 게 어떤 이야기냐면, 일단 충격에 의해서 가장 흔히 일어나는 게 치아가 이제 쪼개지는 파절일 텐데, 그런 파절을 당했다 그러면 환자도 쉽게 인지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생긴 치아가 외상으로 인해서 이렇게 부러졌어요. 부러져가지고 여기가 깨졌다고 하면은 모양이 변한 거니까 당연히 인지를 할 수 있을 텐데, 파절이 일어나지 않은 치아에도 얼마든지 외상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대표적으로 신경이 죽는 건데, 신경이 죽게 되면 외상치아 같은 경우에는 변색이 일어날 수가 있고, 변색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신경이 찬거나 뜨거운 걸 못 느끼게 되는 그런 치아가 되는 거예요. 커다란 충격이 쾅 하고 가해지면 이 뿌리 끝이 충격을 받게 되면서, 이 뿌리 끝에는 신경이나 혈관이 들어오는 곳인데 여기가 충격을 받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신경이 괴사되는 경우에는 신경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인접치를 한 6개월, 1년, 2년까지도 지켜봐야지 되는 거예요. 환자분은 이 두 개 치아에 대해서 치료를 받았는데 계속 얼얼한 느낌이 있으셔서 이제 재치료를 받기를 원하셨지만, 제가 추천을 드린 건 이 치아, 치료받지 않은 송곳니에 대해서 치료를 하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이 치아가 식은땀 방사선 사진에서 리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염증이 있었고, 그리고 이게 생활력 검사. 근데 방사선 사진에서 약간 뿌리 끝에 염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신경치료를 하면 안 되고, 반드시 생활력 검사, 말 그대로 살아있는지 없는지 그 검사를 하는 거예요. 보통은 찬 거를 대보는 거예요. 아이스 테스트를 해보고 반응이 없으면 엔도아이스라고 해서 블로우라고 그래서 굉장히 차가운 거를 느끼는지를 봐야 되고, 가끔씩 필요하면 뭐 핫 테스트도 하긴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치수염 있을 때 이야기고, 어쨌든 온도 변화의 불편감, 그리고 거기에서 정확하게 나오지 않으면 EPT 전기자극 테스트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염증이 있고 생활력 검사에서 살아있지 못한, 느끼지 못하는 마이너스 신호가 나오면 신경치료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인 거예요. 이 치아는 자세히 보면 여기 뿌리 끝에 염증이 있죠. 그리고 생활력 검사에서 아이스 테스트에서도 음성, 그리고 EPT 전기자극 테스트에서도 음성이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얼얼한 느낌이 아마 있으실 거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제가 이쪽을 손가락을 잇몸을 위에를 눌러보면 환자분이 불편감을 일반적으로 호소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신경치료를 했어요. 신경치료를 하게 되면 이 송곳니는 어떻게 보면 외형이 그대로인 거잖아요. 외형이 그대로이기 때문에 여기에 구멍을 이렇게 내가지고 신경치료를 했어요. 신경치료하면 무조건 크라운을 씌워야 될까요? 제 강의를 많이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어금니 같은 경우에는 크라운을 씌우는 게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큰 힘을 받는 치아이기 때문에 딱딱하고 질긴 거를 많이 먹게 되면 못 버티고 파절이 됐을 때 이제 불리하기 때문에. 하지만 앞니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여기 구멍을 뚫어서 신경치료를 하고 그냥
레진으로 잘 마무리를 해준 거예요. 다만 이 레진을 할 때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끊어내줘야 돼요. 그러니까 뼈 있는 레벨보다 하방에서 신경치료한 재료가 끊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를 접착을 잘 이루어서 레진을 코어를 해줘야지만이 이 치아 윗부분이 이제 강도가 나오는 거고, 신경치료한 재료를 갖다가 이 윗부분까지 다 채우고 레진을 여기 위에만 살짝 해놓게 되면은 여기에 절대 강도가 안 나오기 때문에 파절이 되거나 변색이 일어나는 부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레진으로 잘 마무리해줬지만 대부분 이제 변색이 된다 그래서 앞니는 신경치료 후에 무조건 크라운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1년 3개월 뒤에 보면은 변색이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염증도 이렇게 뼈가 자발적으로 생기고 있어요. 신경치료를 성공을 하면 자발적으로 뼈가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죠. 색깔은 어쩌죠? 크라운 하지 않고 마무리를 했는데 밖에서 봤을 때 이게 어떻게 변색이 있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색깔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크라운을 안 해도 충분하다. 1년 3개월 뒤에도 잘 유지가 되고 있었어요. 이 환자분은 이제 얼얼한 증상도 사라지셨고 여기도 신경치료하고 크라운 하지 않고 마무리를 해드린 케이스고, 이 치아에 대해서 불편한 게 해결이 되니까 다른 부위들, 이런 문제 있는 치아들도 치료를 받고 싶다고 해서 다른 부위까지도 치료를 진행하고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오셨던 환자분이 여기 얼얼한 느낌 그리고 변색 있는 것들, 그런 것들도 해결을 해서 이렇게 예쁘게 앞니를 마무리를 해드려서 만족스럽게 저희 병원을 다니고 계신 분이시고요. 외상을 당했을 때는 정말 진단을 잘 해야 되고 주변 치아들, 인접 치아 그리고 대합 치아도 잘 정기 체크업을 해서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고 반드시 체크업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강의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닥터꼬집 치과 DM 좋아요, 구독 꼭 요청드리고요. 알림 신청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